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충남 지역에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각종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지난 10일까지 집계한 결과 온열 질환자는 219명으로 파악됐고 이 가운데 5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를 보면 이달 들어 당진에서 60대 이상 3명이 농작업을 하다 목숨을 잃었고 지난달에는 예산의 한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퇴근길에 쓰러져 숨졌습니다. 이 밖에 가축 9만 4천여 마리가 피해를 입었고 농작물 피해 면적도 55헥타르에 달했습니다. 또 양식 조피볼락 27만여 마리가 폐사해 피해액이 1억 9천만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충남도와 각 시군은 주민 안전과 농축수산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예찰과 물품 지원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산군이 이재민 재해구 지원금을 투입해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냉방 물품 지원에 나섭니다. 예산군은 무더위 쉼터 이용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 120가구를 대상으로 냉방 이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산군은 이번 지원 조치를 통해 어르신들의 온열 질환 발생 위험을 줄이고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또 지원 누락을 막기 위해 거동이 불편한 이웃이나 가족이 있을 경우 관할 읍면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소나무 제선충병이 급속히 확산해 방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충남도는 올해 소나무 약 14만 그루가 제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26배 늘어난 규모입니다. 지역별로는 태안과 청양, 서천, 보령 4개 시군이 전체의 92%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태안군이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됐으며 12일 충남도는 나머지 3개 시군에 대해서도 특별방제구역 추가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당진의 한 주택에서 지붕 철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11일 새벽 6시 52분쯤 당진시 고대면의 한 주택에서 지붕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A씨가 3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철거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외손자 A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외할머니 B씨가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B씨에 대해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군은 지난 5일 밤 8시 45분쯤 아이가 아프다는 교회 측 119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신고 3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병원은 A군의 몸에서 학대 의심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A군은 숨지기 3일 전인 지난 2일 경찰서를 찾아 외할머니에게 맞았다며 도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군은 출생 직후 해당 교회에서 생활해 왔으며 경찰은 B씨가 수시로 오가며 학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A군이 교회 내부 침대에 묵혀 있었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해당 교회의 목사를 구속했습니다. 굿모닝 충청 기자입니다. 수도권으로 향하는 대규모 초고압 송전선로 건립을 반대하는 이들이 충남에 모여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용인 반도체 산단 재검토 송전탑 반대 전국 대행 진단은 10일 도청 앞에서 충남 구간 출정식을 열고 충남은 단지 호남과 용인 사이에 끼었다는 이유로 피해를 강요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대행 진단은 충남에는 이미 4,000개가 넘는 초고압 송전탑이 들어서 있는데 한전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위해 신규 송전선로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지방민을 식민지 2등 국민으로 여기는 처사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40년간 충남은 도내 생산 전력의 절반 이상을 수도권으로 보내왔음에도 송전선로 지중화율은 1%대로 전국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행진단은 충남에서 수도권에 전기를 보내자고 가동되는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와 온배수, 석탄재를 견뎌온 이는 충남도민이고 그 피해를 줄일 최소한의 배려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및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원점 재검토, 막무가내식 입지선정위원회 강행 즉각 등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경찰청이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천안과 아산 일대에서 폭주족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은 광복절 전날부터 순찰차와 암행순찰차 등을 배치해 폭주 행위를 차단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불법 튜닝과 소음 기준 위반, 음주운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충남경찰청은 체증 자료를 바탕으로 운전자와 동승자까지 추적 수사해 처벌할 방침이라며 폭주 난폭 운전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충남도가 관광객 사상 첫 5천만 명 달성을 목표로 막바지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12일 충남도는 15개 시군과 함께 충남 방문회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도와 각 시군은 방문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관광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쾌적한 관광 환경을 만드는 데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특히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고 관광지 청결과 위생관리, 안내 시설 개선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지난달 여름철 선호 음식 취급업소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충남도는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큰 식품 접객업소와 축산물 판매업소 등 436곳을 점검했습니다. 점검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식품 조리 판매 행위와 달걀 위생 취급 상태, 축산물 냉장 냉동, 온도 준수 여부 등입니다. 점검 결과 3개 업소가 식품위생교육 미이수와 건강진단 미실시 등 위법 행위로 적발됐으며 충남도는 해당 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위생관리가 미흡한 45개 업소는 현장 즉각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당진시 경제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례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표결 결과 찬반 동수로 부결된 건데 추석 전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당진시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모든 시민에게 1인당 3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나선 당진시. 총 530억 원 규모의 예산은 전액 시비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김기재 시장은 해당 조례안이 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민족 대명절인 추석 전에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당진의 골목시장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보고 내린 판단입니다. 그 판단의 책임은 시장이 제가 지겠습니다. 다음 날인 11일 김선호 당진시의회 의장이 상임위에서 부결된 조례안을 본회의에 직권으로 상정했고 곧바로 표결이 진행됐지만 조례안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7명, 반대 7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은 모두 찬성, 국민의힘 의원 7명은 모두 반대표를 던진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생위기라는 판단에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고 재원 마련 방안과 기대 효과도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막대한 시민의 열세를 투입하려면 그 필요성과 기준, 재원 조달 방식과 정책 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진시가 제출한 조례안과 자료에는 객관성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른 대안을 모색하거나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한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석 전 지급이라는 일정에 맞추기 위해 서둘러 처리하려는
현재의 조례안과 예산안에는 반대합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은 민생을 위한 지원 자체가 아닙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심각한 위기에 놓인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정쟁 때문에 발목 잡아선 안 된다고 맞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소속 정당 시장 후보도 약속했던 정책을 부정하는 것은 당진 시민들께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정당의 이익이 시민의 생존권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시장에게 지원금 지급에 대해 과도하게 권한을 준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금전적 지원을 하는 조례에 대해 법률에 구체적인 위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례를 꾸준히 제시해왔습니다. 조례안이 끝내 부결되면서 방청석 일부 시민들이 반대 의원들에게 항의하다 퇴장당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찬반 논란 끝에 추석 전 지급이 불발된 가운데 당진시가 지원금 재추진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우입니다. 제10대 태안군 의회에는 7명의 의원 중 6명이 초선 의원입니다. 의원들이 더욱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할 것으로 지역사회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특히 4선 의원인 김영인 의장이 이번 태안군 의회에서 중심을 잡아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가 김영인 태안군 의회 의장을 만나 의정 활동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한 생각 등을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 또 새롭게 태안군의회를 이끄는 의장으로 또 선출이 되셨습니다. 이 선출 소감이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가장 먼저 다시 한번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신뢰가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현장을 꾸준히 찾아다니면서 국민들과 함께 했던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많이 평가를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인간 백해 천세우라는 사자성어를 제가 늘 머리맡에 놓고서 의정 활동을 펼쳤는데 인간이 100년을 살지만 1000년 후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표현으로서 4년의 의정 활동이지만 40년의 미래를 내다보는 의정 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께서 진심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이런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저희가 이어서 드릴 질문이 또 많은 지역 의회들이 있는데 특히 이번 태안군 의회에 기대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또 원구성도 좀 워낙에 됐고요. 또 의회를 앞으로 좀 이끌어 가시게 될 텐데 좀 앞으로 좀 운영 방향은 좀 어떻게 되실까요? 우선 제10대 태안군 의회에서는 경청과 소통, 함께 뛰는 태안군 의회라는 슬로건으로 많이 듣고 많이 뛰어다니면서 국민 곁에서 낮은 자세로 의정 활동을 펼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행부와는 협력할 것은 협력을 하고 또 견제와 감시는 분명히 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중에 경청이라는 포인트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또 저희가 또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태안 지역 가장 핫한 이슈가 바로 발전공개보고서 통합본사 유치인데요. 이 태안으로 꼭 와야 되는 당위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발전고기업 통합본사는 단순히 기관 하나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태안군으로 봐서는 태안군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태안화력발전소가 우리 태안군에 위치하면서 환경적, 사회적 부담을 많이 감내해왔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또 지금 현재 태안화력발전소가 폐쇄가 진행이 되면서 일자리, 또 인구 감소 이런 부분들은 당면한 현실이거든요. 지금 현재 태안군에는 현재 그 발전산업 기반 시설과 전문 인력, 또 송전반 등 관련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5년 전에 태안을 떠나버린 이 발전교육원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부지와 70여 채의 사업도 가지고 있고 관련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태안군에 꼭 유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꼭 태안에 유치가 돼야 되는 당위성은 충분한 것 같은데요. 또 의회 차원에서 앞으로도 활동이 예정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짚어주시죠. 우선은 이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관련해서는 특정 기관이나 행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대응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태안군에서는 이 발전공기업통합본사 태안유치 범군민 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집행부와 함께 지역의 목소리가 정책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군의회에서도 건의안 채택 등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와 또 충청남도, 또 한국서울발전주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발전공기업통합본사가 태안군으로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에 대정부 건의라든가 국회 방문, 관계기관 협의 등 다각도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12억여 원을 가로채 레버리지 투자를 한 충남도 공무원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1월 당진시 농업기술센터로 파견된 30대 공무원 A씨를 농업 관련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수개월 동안 농가에 지급해야 할 보조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레버리지 투자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남도는 보조금 집행부터 정산까지 모든 과정을 긴급 점검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태안군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 거주 관광객은 태안을 방문해 지출한 여행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받게 됩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10만 원, 2인 이상의 경우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 거주지에 등록된 가족이 방문할 경우 최대 5명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은 환급금의 20%를 추가로 가산해 환급받게 됩니다. 환급받은 모바일 지역 상품권은 내년 4월 30일까지 태안군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태안군은 이번 달 한국관광공사와 MOU를 체결하고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9월부터 서비스 개시에 나설 방침입니다. 서산시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충남도 내 시군 중 최초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에 따른 서산시는 48억 원을 투입해 관내 17개 농가가 참여하는 20헥타르 규모의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과수원에는 평면형 과수원이 조성되고 기계화 자동화 재배체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특히 ICT 기술을 활용해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재해 방지 시설과 미세 살수 장치 등이 조성될 방침입니다. 서산시는 오는 2028년 생산 안정화와 통합 경영 체계 완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해양성 기후에 최적화된 사과 품종으로 갱신할 방침입니다. 충남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가족 돌봄 학생 지원을 위한 통합 지원 운영 계획을 본격 시행합니다. 가족 돌봄 학생은 중병이나 장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보살피며 학업을 병행하는 초중고 재학생입니다. 이번 사업은 이들의 이중 부담을 완화해 학습권 보장과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해 추진됩니다. 교육청은 지원이 필요한 가족 돌봄 학생을 조기에 찾아내 학생별 상황에 맞는 학습, 정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올해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2천만 원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간포와 말리포, 꽃지 등 태안 지역 주요 해수욕장 6곳에서 개장 기간 중 수상 레저 활동이 금지됩니다. 또한 선박 입출항이 잦은 안흥외항 서방파제 인근 해상에서도 수상 레저 활동이 제한됩니다. 다만 안면읍 옛 백사장 해수욕장 앞바다는 올해부터 수상 레저 활동이 허용됩니다. 태안 해경은 지정된 금지구역에서 수상 레저 활동을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